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쿠팡 배달 6건 19,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만원 깜짝 미션 보너스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배민원입니다. 총 9건 35,34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해피쿠르입니다. 총 1건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부릉 프렌즈입니다. 총 2건 6,189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 4개로 배달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74,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정리해 놓은 거 보여드리면은, 자, 오늘 10월 19일이고요 오늘 6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시 좀 넘어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약 3시간 이제 배달을 했고요. 키로수는 지금 체크를 깜빡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했고요. 자, 그래서 약 74,000원 오늘 벌었고, 배달은 총 18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당 약 4,100원 정도가 이제 배달 수수료가 되겠고, 약 24,000원 정도가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좀 괜찮았어요. 일단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았죠. 아무래도 좀 기상 할증이 살짝 붙지 않았나. 그리고 날씨가 좀 이제 비는 안 왔지만 이제 오전 오후에 비가 좀 내렸었고, 그로 인해서 좀 저녁 날씨가 좀 습했습니다. 춥지는 않았는데 좀 날씨가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길도 젖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집에서 시켜 드신 분들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죠. 약간 배달의 성수기는 날씨가 좀 극단적이어야 된다. 근데 오늘은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날씨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요정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평상시보다 그 피크타임에 좀 이악 물고 탔고요. 한 건이라도 피크타임 지나기 전에 더 하려고 엄청 탔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타이어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 젖어 있었지만 과감하게 고속 주행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슬립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이 악물고 타서 그런지 3시간이지만 그래도 약 7만원 정도 수익 발생돼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요. 그래서 좀 오늘 욕심을 내서 오늘 같은 날 좀 더 타볼까 했는데, 그래도 이 흐름이 지난주부터 이번주 계속 이렇게 흐름이 피크 타임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콜이 유지는 되지만 단가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단가만 떨어지는데, 지난주 이번주 특히 이번주는 더 심해요. 피크 타임 끝나면은 그냥 아예 콜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조금 길었어요. 계속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반짝하고 피크타임이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8시 정도까지는 피크타임이 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8시부터 현저하게 콜수가 줄면서 한 8시 반 정도까지 그나마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짜 또 거짓말처럼 콜이 확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릉 프렌즈랑 해피쿠르 뭐 요런 거 콜 그나마 좀 들어와서 그런 걸로 좀 마무리하고, 이제
3시간 정도 하고 배달을 마무리를 오늘도 그냥 과감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분위기가 야식 타임 콜을 오늘은 좀 기다려 볼까라는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역시나 콜이 완전 뚝 끊기는 걸 보고 야식 콜이 좀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긴 어렵겠다, 약간 요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무튼 계속 이어지는 힘든 한 주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이번 주 중에서는 제일 괜찮게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배달했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좀 잡담을 하자면은 자, 제 채널에 이제 어떤 분이 아이고 잠시만요. 자, 잠깐 녹화를 멈췄다가 다시 찍는데, 제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글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오늘 또 그 타이어를 하나 올려놨어요. 자, 요게 뭐냐면은 제 채널에 어떤 구독자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거든요. 이 제품이 흥하 스왈로우 MT361 요 제품인데 가성비, 주행감, 내구성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게 오토바이 타이어인데 저희 전기자전거 4.0 휠에 딱 장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타이어를 이제 비싸게 주고 샀죠. 한 짝에 7만원짜리를 과감하게 한번 구입을 했는데, 이제 계속 펑크가 나고 하니까 조금 짜증이 났어요, 사실. 물론 이제 타이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못이 계속 바뀌었죠. 못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어차피 뒷타이어 마모 상태도 심각하고 해서 타이어 바꿀 때가 돼서 보다가 SND 바이크 자체 몰에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타이어가 있어서 그거를 한 짝에 7만원 주고 두 짝에 14만원 주고 이제 장착을 한 거를 어제 올렸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타이어를 알아보면서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분명히 오토바이 타이어가 맞는 사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알아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진짜 있었네요. 자, 그래서 왜 이 제품을 추천하냐면요.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분이 댓글 남겨주셨던 내용이에요. 자, 요건데 그냥 뭐 사진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펫타이어랑 얼추 눈대중으로는 비슷해 보이죠. 근데 사이즈는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오토바이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일반 자전거 타이어보다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재질이나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정확한 스펙 뭐 이런 거는 제가 비교를 못하지만 뭐 그래도 자전거용보다는 오토바이용이 좀 더 이 추천해주신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내구성이나 뭐 주행감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제품 이름이랑 그 밑에 보시면은 네이버 링크 있죠. 이거를 좀 남겨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해당 제품과 링크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가 이제 글을 올려놨죠.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판매 링크를 뭐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올린 사람이 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막 이런 게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 채널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 누가 이렇게 협찬이나 이런 거 할 상황도 아니죠. 저는 그렇게 협찬받을 만큼 대단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상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참고를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셔라.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잠깐 설명을 하는 거고요. 가격은 얼마였더라? 2만원 중후반대예요.
그러니까 한번 타이어 교체하실 때가 되신 분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저만 알기에는 아까운 정보 같아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펫바이크 이제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라면은 요런 거 한번 알고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정보를 알려주신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에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좀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은 이렇게 또 전달을 해드리고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정보를 알게도 되고 저 때문에 또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윈윈이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어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죠. 타이어 교체하는 작업을 편집 올렸어요. 굉장히 허접합니다. 아마 뭐 명칭 같은 것도 틀린 게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법이 혹시나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 틀린 부분은 과감없이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알려주셔야지 또 그거를 알고 이게 잘못했구나 해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지적을 안 당하면은 이게 맞나 하고 그냥 제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꼭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금요일인데 솔직히 좀 기대는 안 해요. 이번 주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비수기 시즌이라고 해서 좀 다들 지쳐가는 분위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피크 타임이라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잠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해서 그래도 매일 하는 그 패턴의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루 하고 하루 안 하고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들쭉날쭉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게 되고 하기 싫은 날 안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별로 이렇게 돈을 또 배달로 많이 못 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종종 이제 댓글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전기 자전거가 낫냐 오토바이가 낫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를 사실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 자체가 없어요. 물론 뭐 주워들은 얘기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고민을 했거든요. 전기자전거로 해야 되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해야 되나. 그리고 V7 같은 경우는 낮은 cc의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금액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이면 오토바이를 사고 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취향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V7을 타서 V7을 이제 좋게 이야기하지만 저한테만 좋을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뭐 시승도 안 해보고 V7을 구매를 해서 뭐 취미용으로 쓰시던 아니면 저처럼 배달용으로 쓰시던 이렇게 그냥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항상 시승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좀 구매를 빨리 안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시승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도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돈 버는 거,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자,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일단 배달은 지역차가 제일 심해요. 일단 종종 이제 지방권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로 해도 시급 10,000원이 겨우 시급 10,000원이다, 약간 이런 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권이 정말 그 힘들긴 힘든가 보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인구수가 그래도 좀 차이가 나긴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하지만 그 또 지방이라고 다 힘든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어느 지역은 또 잘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솔직히 지방에서 또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막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역차가 솔직히 배달은 좀 가장 크긴 합니다. 그 서울이 배달이 이제 제일 핫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로 뭐 강남 위에 수원이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뭐 하신대요. 그러면 그만큼 뭐 수원이 콜이 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서울은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수원의 인계동은 콜이 수원에선 제일 좋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형님이 인계동에서 전기 자전거로 매일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형님의 수익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데보다 확실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같은 수원이어도 이 지역 차가 굉장히 커요. 그 형님 뭐 한 5,000원 단가에 10개 해버리면 5만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3,500원 단가 10개 해야 35,000원이에요.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같은 수원인데, 지역 그 수원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하던 전기자전거로 하던 사실 어디 지역에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본인이 하시려는 지역을 일단 좀 모니터링 하는 시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보로도 배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로도 배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차가 있으신 분들은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구매하시기 전에 자차로 등록을 해서 배달을 일단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도보로 좀 해보시고, 약간 아니면 일반 자전거라든지 그렇게 해보고 판단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매일 하실 거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시간 날 때 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배달도 그 초기 비용이 꽤 드는 부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 날 때만 하지 하면은 그 초기 비용을 메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할 거면은 내일 열심히 하실 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잡담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배달을 입문하시려는 분들이나 갓 입문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급자 이상 분들은 솔직히 제 이야기가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급자 이상 상급자 분들은 이렇게 좋은 제품이나 좋은 정보 있으면은 좀 저한테 좀 많은 배움에 손길을 좀 뻗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입문자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배달을 시작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뭐 언제나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언제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너무 길어졌고요.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딩이래.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